여러분께 첫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무지네트워크의 장지순입니다. 오늘은 재심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사실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대부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형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드물긴 하지만 재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재심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억울한 누명이나 혹은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재심으로 풀려난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재심 제도는 저희 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유죄의 확정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그런데 재심 판결을 받고도 실제 재판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신혜 씨를 기억하십니까? 이분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 광주고법에서 재심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대서특필됐었는데요. 사법 역사상 복역 중인 무기수가 처음으로 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인 김신혜 씨가 오늘 재심 문제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분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2000년에 수감됐으니 벌써 20년이 됐고요. 법원의 재심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 벌써 5년이나 지났습니다. 2015년에 법원에서 재심을 하라고 했지만 검찰에서 항고, 또 재항고를 계속해서 무려 3년이 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대법원이 재심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재판을 하면 또 시간이 얼마나 가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벗어난 이 판결, 이 판단, 이 재심제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대법원에서 재심을 하라고 판결을 했으면 흔히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바로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과 법무부에 각각 권유를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진국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서 예, 의의하고 그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게 예, 재심 절차가 원래 그 재심 개시 절차하고 네, 그 재심을 하기로 하는 이제 절차하고 네, 이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우리 본 공판에 따라서 이제 1심, 1심, 2심, 2심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재심 네, 심판 절차를 하거든요. 예, 예, 그 재심 개시 절차와 재심 심판 절차가 있는데 네, 네,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은 재심 개시 절차예요. 왜냐면 맨 처음에 법원이 이 사건을 재심을 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예, 사실은 그 이후 절차는 앞에서 이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큰 문제 없이 이제 재심 심판 절차로 넘어가서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예, 이게 재심 개시 결정을 하고 계속 홀딩을 하고 있으니 예, 예, 시간이 한없이 이제 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는 달리 이게 아주 절차가 장기화되더라. 네, 그래서 무기수 김신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논의가 필요한데, 예,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실무적으로 하면, 예, 그 법원이나 검찰에서 진앙적으로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된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현행법 속에서 그렇게 실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실무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보완할 길은 없을까.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네, 사건이 법원에 넘어오면, 늦어도 1년 안에 결정을 할 것. 예, 이렇게, 심판 기한을 좀 정해둔다든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짜 복잡해가지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아니면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다든지, 예, 이런 게 있고,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그, 저,
검찰이 지금 현재 좀 발생하고 있는 게 검찰이 그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시항고를 제기하기 때문에 좀 예, 느려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적시항고를 없애버리면 안 되느냐, 예, 이런 논의도 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없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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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입법자의 이제 판단에 넘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법원의 심판 기한을 짧게 할 것인지, 예, 뭐, 검사의 적시한 거를 없애거나 또 뭐 다른 형식으로 할 것인지, 예, 그 부분이 필요하고, 그거는 제도론적으로 좀 우리가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네, 네. 나머지 실무에서 좀 진앙적인 자세가 좀 필요한 건 아니냐, 아,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재심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재심 결정이 났다고 이렇게 대수특필했지만 실제적으로 재심 절차와 관련해서는 심층적인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비슷한 사례로 유서 대필 사건 혹시 아시는지요? 강기훈 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4년 만에 무죄를 받았는데요. 3년간 재심하라고 결정이 났지만 3년간 시간을 더 끌었습니다. 무려 27년이나 됩니다. 이 사람의 한평생의 반평생을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지냈습니다. 이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아마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항고를 하고 재항고를 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피해자는 참으로 억울하게 생활을 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인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법학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변호사가 되기 위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권에 대한 법률가로서의 기본 자질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재심에 대한 결정이 났으면 바로 즉시 풀어주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에 대한 부분이 바로 해결돼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무죄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사례로 소개드린 그런 것들도 바로 이러한 인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억울하게 산 옥살이를 한 사람,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혹은 재심을 받은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심 절차가 좀 개선이 되어서 재심 결정을 받게 되면 바로 풀려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런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인권위에서 언급한 그런 공고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심의 본질적인 이념 실현을 위해서는 재심 결정 이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다룰 재심의 공판 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무죄 네트워크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억울한 사법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